격주 수요일마다 특별한 순서가 있죠. ESG를 넘어서 ESGG 운동을 펼치고 계신 전문가십니다. 3월 33일 이준호 대표님, GG마을 이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한 달 만이네요. 그렇죠? 너무 나오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조금 전 기후 퀴즈에 나온 우리나라에서 10년 앞선 미래를 만들고 있는 지역의 지사님이십니다. 오영훈 지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사님께서 뭔가 인사를 더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기후 퀴즈 정답이 공개가 돼버리거든요. 하지만 네, 지사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도 지사 오영훈입니다.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 방송 출연하기 위해서 달려왔는데요.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매우 행복합니다. 제주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제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와, 기후 퀴즈 정답을 그래도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10년 앞선 미래를 살고 있는 곳입니다. 기후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이 지역이 대한민국 기후 대응이나 에너지 전환에서 가장 앞서가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거센 바람을 이용한 풍력, 신재생 에너지 설비 비중이 무려 48.7%, 거의 절반이죠. 이곳은 어디일까요? 1번 제주도, 2번 북해도였는데 여기 보니까 7980님이 새싹 문자 주셨어요. 퇴근길 유용한 정보 주셔서 늘 애청합니다. 오늘의 퀴즈 힌트에 감사히 맞춰봅니다. 그러셨어요. 근데 한종혜 님이 오늘의 기후에서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하고 제주도 보내주셨는데요. 1192님은 저는 2월 달에 친정아빠랑 제주도 다녀왔네요. 참 재밌고 즐거운 여행이었어요. 그러셨는데 네, 도지사님께 정답을 여쭤보겠습니다. 도지사님 정답은? 제주도. 네, 1번 제주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번은 다 가보고 싶어 하는 곳. 그쵸? 한국에서 제주도가 없으면 얼마나 쓸쓸했을까, 덜 아름다웠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내년에 에이펙 정상회의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됩니다. 그런데 개최 도시가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해요. 지사님 이게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건가요? 우선 지금 외교부에서 주관해서 에이펙 개최도시 선정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유치 신청서를 지난 4월 19일까지 제출을 했습니다. 아마 개최 희망 지역은 4월 19일 제출해서 이제 실사 그리고 프리젠테이션 네. 이런 과정 등을 통해서 회의 시설, 숙박 시설, 경호 시설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보고 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결정될 시점하면 6월달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6월이요. 예. 네, 제주도가 됐으면 좋겠네요.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재생에너지 비중이 이렇게 네. 높다는 것도 외국 정상들한테는 크게 홍보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렇죠? 네, 지난번에 이준호 이장님이 방송에 나오셔서 제주도에 챗 GPT 강연을 다녀왔다. 그래서 저희가 막 부러워했잖아요. 근데 제주도 공무원들의 열정이 놀라웠다 했는데 그 다음에 제주도지사님을 모시고 오셨어요. 근데 혹시 두 분께서 어떻게 알게 되신 건지, 챗 GPT 때문에 알게 되신 건지. 제가 동네 서점에 갔는데요. 네. 무슨 책을 볼까, 새로 나온 책이 뭐가 있지 이렇게 살펴보는 가운데 이준호 대표님께서 쓰신 챗GPT4 책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네. 거기 내용도 좋지만 또 이분이 이제 경력이 이제 표지 뒷면에 이제 나오잖아요. 네. 그걸 읽어보면서 내가 갖는 관심 분야와 너무 흡사한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어봐야 되겠어서 읽어봤는데 우리 공무원들한테 가장 쉽게 빠르게 이해시키고 전파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 무조건 연락을 취해서 모셔서 강의를 좀 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연락을 취했고 실제 도청 공익자를 대상으로 네. 강연하시고 그다음에 아마 두 차례 더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인연의 깊이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네. 아니, 지사님 말씀 들으면서 서점에 가서 책을 직접 고르시는구나. 여기서도 좀 놀랐고 그렇군요. 이준호 이장님이 ESGG 실천 사례 소개하기 위해서 저희 프로그램에 이제 나오기 시작하셨는데 매번 모시고 나오는 초대 손님들이 매번 어디서 이런 분들을 참 어떻게 찾으셨을까 할 만큼 훌륭한 분들을 늘
모시고 오셨는데 오늘은 좀 셌습니다, 이장님. 다음번이 힘듭니다. 네, 제주도 도지사님 오영훈 지사님 모시고 네. 나온 이유를 여쭤보면 당연하겠지만 네. 이게 이제 ESG 실천 사례를 소개하는 코너인데 네. 작년에 이제 COP28 건으로 이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2030년까지 그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그 3배 확충하는 것에 이제 120여 개 국가가 서명을 했고 대한민국도 물론 서명을 했습니다. 근데 네. 이걸 조금 유심히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게 현재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비율이 한 8%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2030년까지 3배면 24%인데 24%. 이 뜻이 아닙니다. 이 뜻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모든 국가의 재생에너지 비율을 3배를 올려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럼 우리나라 현재 기준으로 따지면 절반 이상이 돼야 올라가야 된다라는 된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도 저희 SDX 재단에서 리월드 포럼을 개최를 이제 잘 했는데 네. 주제가 탄소 중립 시대 재생에너지 전환 혁신과 상생의 길을 열다. 이 주제로 저희가 포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이 신재생 에너지의 그 비율이 너무 적다. 와리백을 달성하고 싶어도 신재생 에너지가 너무 없다.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알리고자 포럼을 했고요. 오늘 제주도에서도 탄소감축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을 하신 걸로. 네. 네. 이런 점에서 제주도에서 신재생에너지 실천 정책과 함께 그 그린 수소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대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이런 사례를 좀 소개해드려야 되겠다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흔쾌히 또 출연을 허락해 주셔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게요.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제주도 지사님께서 하고 그 지사님 오시면은 저희가 꼭 여쭤보고 싶은 게 네네네. 있었는데 오늘의 기후다 보니까 기후 전문가분들이 많이 네. 나오세요. 그럼 늘 제주도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재생 에너지가 잘 돼 있는 곳으로 늘 그 소개를 하는데 네. 그때 이제 청취자 질문이나 반론을 하는 분들이 결국 출력 제한에 걸린다. 네. 그게 해결이 안 되면은 에너지를 그렇게까지 많이 생산하는 게 의미가 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네, 네. 근데 신재생 에너지가 오히려 남아서 이게 출력 제한에 걸린다는 게 이게 어떤 문제인지 어떻게 풀어갈 계획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 아까 진행자께서도 말씀했지만 발전 설비 비중은 이제 48%인데 네. 이게 발전 비중은 19.2%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력망을 해저 연계선을 통해서 네. 전력을 공급받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전력을 공급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를 추가해서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네. 바람이 더 많이 불어서 풍력 발전을 통해서 전기가 더 많이 생산되거나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것보다 또 태양광 에너지를 통해서 발전 설비를 통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전기를 확보하게 되면 이게 과부하 관련 출력 제어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출력 제어를 시키는데 최근 2022년, 2023년도는 1년에 100차례가 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100차례가 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스톱을 시켜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네. 이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이 다 개인 사업자들이 많잖아요. 네. 이분들이 너무 엄청나게 피해를 보는 거고 또 풍력 같은 경우 마을 풍력 발전 사업자들, 마을 주민들이 네. 함께 발전 사업을 참여하시는 건데 이분들이 또 바람이 돌아가는데 전기가 생산 안 되는 멈춰 있는 걸 보면 또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계속 높일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출력 제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남는 전기를 어떻게 저장할 거냐. 네. ESS 저장 장치를 가동시켜서 그 저장하는 저장을 문제. 한다. 그 다음에는 수소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 에너지로. 전기불을 통해서 수소를 저장해 놓으면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더 확고해지고 견고해지는 거죠. 더 용이해지기 때문에 수소를 생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우리는 지난해에 전국 최초로 그린 수소를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실증 사업을 통해서 생산을 내는데 성공했고 그 그린 수소를 가지고 그린 수소 버스를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운행을 하고 있는 거죠.
10년 앞선 미래라는 게 맞네요. 이렇게 계속 대한민국 최초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그만큼 많았다는 거니까 출력 제한에 걸렸다는 걸 나쁘게 볼 필요가 없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다른 전문가분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린 수소를 만들고 싶어도 재생에너지가 없는데 제주도가 유일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전국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모자라는데 제주도는 남는다고 하니까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그 지사님께서 제주도에 있는 신재생 에너지가 지금 현황이 어떤지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우선 풍력이 많나요? 지금 현재는 태양광 그 발전량이 많고요. 네. 6대 4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태양광. 태양광이 더 많나요? 예, 지금 현재는 어. 많고. 근데 계획되고 있는 것을 계산을 하면 앞으로 풍력이 더 많아질 겁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해상 풍력이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앞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것은 정부 정책도 상당히 중요하고 네. 특히 재생에너지를 만들어내더라도 얼마만큼의 수소를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리고 또 수소를 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용처 사용처가 이제 많아야 되겠죠. 그래야 네.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지금은 버스에다가 적용하지만 청소차에다도 적용하고 네. 그다음에 이동 수단인 수소 트램도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국토교통부하고 얘기했던 게 주택 사업을 하는데 네. 에너지원 자체를 그린 수소로 해보자. 아. 그래서 화북 2지구라는 곳에 5,600세대를 만드는데 여기를 그린 에너지 시티로 우리가 첨단 도시로 한번 조성을 해보자 하는 계획이 발표가 됐어요. 네. 예, 그런 방식으로 전체 에너지원을 그린 수소와 재생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그런 담대한 계획들을 세워가고 있는 것이고요. 조만간 빠른 시간 내에 이런 계획을 좀 발표할 생각입니다. 이미 10년 전에 저희들은 CFI라고 해서 카본 프리 아일랜드 계획을 발표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재생에너지 사업과 또 전기차 보급 사업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해왔고 그런 성과를 발판으로 새롭게 더 도약하는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좀 더 담대한 도전 목표를 제시하고 국민들의 또 동참을 또 이끌어내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와, 10년 전에 탄소 없는 제주도를 목표로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게 가능해? 그러면 가능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지역이 제주도 같네요. 쥐지마을 이장님, 이준호 대표님, 오영훈 제주도지사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케빈 클라인의 노래 바다, 라메 듣고 5부에서 이어가 볼게요. 오늘의 기후 5부 시작합니다. 진행하는 저는 김희숙이고요. 오늘은 저희 청취자 문자 중에서 제주도에서 보내주신 게 있네요. 5410님 새싹 문자인데 제주도의 바람만큼 파란 바람은 없습니다. 오늘 제주도 날씨도 좋아요. 그러셨어요. 우리가 늘 가고 싶어하는 제주도에 매일매일 살고 계시는군요. 6619님 비가 개이고 해가 나니 이젠 머리가 뜨거워졌습니다. 세월이 머리를 다 뽑아갔어요 하셨는데 저희가 발모에 좋은 음식이나 제품을 한번 또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최숙자님 오늘의 기후 정말로 대단하세요. 제주도지사님까지 모셔오시나요? 했는데 오늘의 기후가 대단한 게 아니고 저희 쥐지마을 이준호 이장님께서 모시고 오셨습니다. 서령님 네, 지금 엄청나게 반가워하시네요. 제주도 도지사님 오셨다고. 또 청개구리님, 저는 중문 색달리에서 일했었는데 거기 소가장이 다 완공됐나요? 제주 일주 하다 보면 풍력 발전소가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하고 얘기를 다들 전해주셨네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99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소개도 하고 또 소정의 선물도 드립니다. 도지사님께 궁금하신 질문 있으면 보내주셔도 좋고요. 오늘 오영훈 제주도지사님과 이준호 쥐지마을 이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장님께 많이 안 여쭤봐도 안 섭섭하시죠? 네. 오영훈 지사님께 아까 저희 4부 끝날 때 제주도가 이제 그린 수소 중심으로 에너지 대전환을 하고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걸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선 산자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함께 그린 수소 실증 사업을 진행을 해왔는데요. 3메가와트 실증 사업을 지난해
성공을 했고 네. 이제는 다시 12.5메가와트 실증 사업을 2026년까지 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은 도민 수용성을 확보해 나가는 가운데 구체적인 후보지에 대한 탐색 작업 그리고 인허가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030년까지는 또 30메가와트 수소 실증 사업을 정부가 준비를 해서 제주에 하도록 지금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듯 그린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만들어지고 있다.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단가를 어떻게 낮추는가, 낮출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단가를 낮추는 속도, 기술 발전의 속도 이게 이제 얼마만큼의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지 저희들이 유심히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순히 이렇게 또 생산만 하는 게 아니라 보급도 이제 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전에 말씀드렸지만 버스 그리고 이제 청소차 그리고 수소 트램 그리고 또 다양한 이동수단 또 수소 자동차까지 더 네네. 확대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수소 사회로 가기 위한 에너지원 자체를 이제 그린 수소와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전략을 펼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풍력 발전 계획을 새롭게 좀 수립하고 있고 3차 풍력 발전 계획을 수립 중인데 저희도는 그 풍력 개발에 대해서는 산자부 장관이 갖고 있던 권한을 제주도지사 권한으로 권한이양을 받은 상태입니다. 아, 그 정도로요. 예.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의해서 권한이양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도가 주도적으로 이와 관련된 일을 진행하고 있고 또 그 일을 할 수 있는 공사를 설립했습니다. 제주 에너지 공사를 설립해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과 수소 생산 사업을 이 에너지 공사로 주도하게끔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풍력 발전 3차 년도 계획을 통해서 풍력 공유화 기금을 만들고 있습니다. 즉 풍력 공유화 기금. 기금이요. 그러니까 바람을 돈을 받고 판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물을 돈 받고 팔았듯이 네. 봉이 김선달이 네. 바람을 돈 받고 판다라는 개념이 풍력 공유화 기금인데요. 네. 풍력 발전 사업자가 일정한 이득을 취해 나가면서 그 이익금 중에 일부를 풍력 공유화 기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제도만이 갖고 있는 제도인데요. 그러면 풍력 발전 사업을 확대해 나가게 되면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기금을 받게 되고 그 네. 기금은 지역 사회, 제주도 사회에 환원이 되게 되는 거고 네. 도민의 삶의 질이 증진되게 되는 이런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네. 이게 이제 지금 구자 한동 평대 발전 사업자가 최근에 결정이 됐고 네. 그러한 풍력 공유화 기금 그리고 풍력 발전 계획에 따라서 사업이 지금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것인지 저도 기대가 좀 큽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나라는 만약에 제주도가 없었다면 전 세계가 경쟁하고 있는 그린 수소 에너지 사업을 어디서 할 수 있었을까요? 진짜 놀랍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린 수소 상용화도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잠깐 지금 성공하고 아까 이제 있는 사례를 들어주셨죠. 버스나 하고 있고 청소차 이런 게 다 하고 있다고. 이런 제주도의 노력과 상용화 성공에 저희가 진심으로 응원을 하게 되는데요. 이준호 이장님이 ESG가 아니라 ESG다 할 때는 지구적 관점에서 노력해야 된다. 이거를 많이 강조하시는데 제주도의 이러한 성과도 아마 지구적 관점에서 뭔가 홍보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습니까, 지사님? 당연하고요. 아까 네. 우리 이준호 이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COP28 저도 한번 갔었거든요. 네, 네. 거기서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전 지구적으로 함께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제주도도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해서는 네.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감을 제가 갖고 전환을 시키는 거거든요. 관광지로서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갈 것이냐 그런 점에 있어서 그럼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서 지구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관광 제주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이고 그리고 향후에 지속 가능한 제주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불가피한 것이다. 길이다. 예, 아니, 예. 저는 불가피한 길이다. 불가피하다고 예. 보신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어떤 공장을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제주라는 공간에. 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고 가야만 하는 길이다라고 생각해서
에너지 대전환 계획을 과감하게 담대하게 끌고 가는 것이고요. 네. 이러한 정책이 산업부나 또 우리 정부 당국에서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지금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더 큰 힘을 실어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와 관련된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더 경쟁력을 갖춰 나갈 때 그 속도는 더 빨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글로벌 포럼도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네. 지난해 저희가 제1회 글로벌 그린수소 포럼을 개최를 했고요. 산자부와 네. 공동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40여 개국의 많은 그 참가자들이 함께했고 특히 외국에서 관심이 더 많습니다. 즉, 이 보통 대부분 다 2050 탄소 중립 계획을 대부분 다 수립하고 있고 빠른 데는 40년 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가 그린수소를 생산을 해내서 에너지 대전환을 하겠다는 이게 놀라워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놀라워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도민들의 수용성.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요. 수소 충전소를 세우고 그다음에 수소 실증 단지를 만드는데, 결정하고 하는데 예. 마을 총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거든요. 아. 이게 마을 주민들이 전체 직접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 자체가 그린 수소에 대해서 에너지 대전환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해하고 학습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찬성이 이제 결론이 났잖아요. 네. 그럼 도민 수용성이 완전히 높아지는 거죠. 외국의 전문가들이 가장 놀라워하는 지점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주민총회. 저희도 놀랍습니다. 주민총회. 되게 제주도의 지역색이 확 느껴지는 느낌도 들고요. 그만큼 주민들이 현재 재생에너지로 전환되는 것, 그린 수소를 만드는 것, 이걸로 글로벌 포럼을 만드는 것, 모든 그렇죠. 것의 이해가 지금 함께 따라오고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지난해 10월에 이제 우리가 했는데 그 즈음에 무슨 계약이 있었냐면 아모레 퍼시픽이라는 화장품 네. 회사가 있지 네. 않습니까? 우리 북촌 마을 풍력 회사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알리백 선언 계약을 맺었습니다. 아, 네. 아모레 퍼시픽 입장에서는 유럽으로 화장품을 수출해야 되는데 네, 네. 알리백 인증을 받아야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재생에너지. 그럼 재생에너지 구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네. 우리는 변동성이 없이 일정한 가격을 책정을 받고 그래서 저 입장에서는 대단히 좋은 거죠.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거죠. 네. 그 알리백을 선언하는 많은 기업들이 외국에 나가서 재생에너지를 사오는 게 아니라 제주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가지고 사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네. 이러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이 에너지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풍력 발전기가 안 돌아가면 네. 블레이드가 안 돌면 지사한테 항의 전화를 하는 아, 사람들이 많죠. 정말요? 태양광 발전 사업자인데 개인 이게 태양광이 이제 예를 들어 출력 제어를 지금 하잖아요. 네. 그러면 전기 생산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럼 제주도 지사한테 항의 전화를 하는 거예요. 오지사 지금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출력 제어 문제 이렇게 방치할 겁니까? 이렇게 항의하는 거예요.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도지사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린수소 생산이라는 이 대체 수단을 빨리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린수소 생산뿐만 아니라 제가 도지사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높여야 되고 그린수소 생산을 확대해야 되는 거예요. 아유, 진짜 놀랍네요. 그 유권자들 눈치를 보느라 기후 공약을 세게 말을 예. 못하는 지역들이 많은데 제주도는 지금 도지사님이 도민들의 눈치를 보면서 재생에너지에 박차를 가하는 그런 빨라지시겠는데요. 예,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 역시 이것 또한 10년 후의 대한민국일 것 같습니다. 유권자들의 의식이 이렇게 높아지는. 6월달에 제주에서 그 글로벌 그린수소 포럼이 진행되게 되는데 네. 그때 또 현장에서 확인하시면 네. 10년 후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을까 봅니다. 그러네요. 그 이준호 이장님이 지난번에 추현수 대표님 모시고 나서 화이트 수소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게 혹시 얘기했었죠.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린 수소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네. 상당히 많이 있고요. 뭐 일단 민물과 바닷물 모두를 테스트를 완료한 그린수소 그 생산 방법이기 때문에 지사님도 한번 소개를 받아보시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 입장에서는 그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이 가장 핵심이 탄소를 배출하면서 수소를 생산하느냐 아니면 탄소 배출 없이 하지 않느냐. 수소를 생산하느냐 문제거든요. 예.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수소는 다 그린 수소인 거죠. 저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면 뭐든지 다 받을 수가 있죠. 네.
저희 2121번님이 한라봉에 이어서 새로운 제주도 특산물이 등장하겠네요. 하고 얘기하셨는데 맞습니다. 재생에너지. 재미있는 얘기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예, 2개 하셔도 특산물 됩니다. 얘기하니까 예. 제가 이 알리백에 이제 관심을 갖다 보니까 농산물에 알리백을 어떻게 적용해 볼까 생각을 해본 거예요. 예. 네네. 그래서 지금 시범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애월 아빠들이라는 이렇게 법인체가 있는데 영농조합 법인이 있는데 네. 여기서 계란을 생산해요. 계란을요. 네. 그럼 계란을 생산하는 양계장 운영 자체를 완전히 재생에너지로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여기는 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양계장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알리백 달걀을 생산해서 판매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굉장히 좋은 생각인데요. 그다음에 이제 시설 하우스 이제 하잖아요. 그럼 네. 다 보통 기름으로 떼든지 전기를 가지고 에너지원을 쓰는데 여기를 재생에너지나 그린수소를 가지고 한라봉 하우스를 만드는 거죠. 네. 그러면 알리백 한라봉 한라봉. 이렇게 하는 상품. 브랜드 이름 괜찮은데. 네, 그렇게 준비해 보고 있습니다. 네. 이건 정말 왜냐하면 농업에서도 탄소 배출 많이 된다고 계속 지적이 되는데 이건 제주도에서는 탄소 배출을 하지 않은 알리백 농산물이 있다. 굉장한 특산물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것 또한 10년 후 대한민국의 미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린 수소와 관련해서 알리백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지사님의 아이디어나 정책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요. 이거 외에도 또 준비하시는 미래 산업이 있다고요. 가장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인데요. 민간 우주 산업을 저희도가 민간 우주 산업이요? 예, 주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준비를 마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정부는 주로 이제 대전 그리고 전남의 고흥, 경남의 사천을 네. 이제 3대 클러스터로 지정해서 중앙 정부 차원에서 우주 산업을 이제 육성을 하고 있는데 네네. 저희는 그런 사업과는 조금 결을 달리하는 건데 민간이 이제 역할이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도 민간으로 전환되는 거죠. 그렇죠. 국가의 기술과 성과가 민간으로 전이가 되면서 민간의 산업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야 돈이 되는 거고 그래야 세금을 낼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민간 우주 산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민간 우주 전문가들이 저희도가 가장 적합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적도 궤도에 가장 가까운 곳이 제주도잖아요. 그렇네. 그럼 위성을 네. 쏘아 올릴 때 예. 적도 궤도에 올려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네. 그럼 적도 궤도에 가까워야죠. 근데 적도 궤도에 올라와 있는 위성이 관측을 하잖아요. 지상국 네. 서비스를 진행해야 되는데 이것도 적도와 가까워야 교신이 더 빨라지죠. 신호가. 네. 그래서 그 다음에 공역의 제한이 없어요. 군사 시설이나 이런 게 없기 맞다, 때문에. 맞다. 그러니까 전파의 간섭도 거의 없고. 그러네요. 그래서 저지도가 민간 우주 산업의 전진 기지로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또 발사각 같은 경우에도 전남 고흥은 발사각이 15도가 나오는데 네. 우리는 30도가 나와요. 발사각이 더 높다는 것은 더 높이 올라가는.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고 네. 제한을 더 적게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한화 시스템에서 지난해 12월 3일 날 네. 서귀포 앞바다에서 해상 바지선에서 민간 발사체를 쏘아 올렸고 성공했어요. 네, 그래서 정찰 위성을 쏘아 올린 건데 그래서 이 한화 시스템이 이달 말 4월 29일 날 구 탐라대학교 부지를 저희들이 하원 테크노 캠퍼스로 명명해서 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서 한화 우주센터 착공식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 우주 산업 업체가 와서 직접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스타트업 업체인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스타트업 기업이 있는데 네. 여기는 5월 중에 상반기 중에 다시 위성을 쏘아 올리는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도 공장을 제주 테크노 캠퍼스에 입주하는 것을 지금 거의 준비하고 있다는 확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컨텍이라는 또 우주 스타트업 기업이 있는데 지난해 10월에 상장에 성공을 했습니다. 여긴 지상국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게 안테나를 지금 5개 이미 설치했고 추가적으로 7개를 추가 설치 중인데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는 가장 최대 지상국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로 성장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앞으로 우리는 또 민간 우주 체험 산업도 육성을 좀 하려고 하는데 민간 우주 산업의 생태계 조성에 좀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와 또 연결될 수 있는 건데 관광형 UAM 사업을
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형이요. 예. 네. 예, 지금 보통 UAM이라는 것은 어번 에어 모빌리티라고 해서 도심 항공교통을 이야기하는 건데 도심 항공교통. 예, 네. 이게 뭐 드론 택시로 네, 우리가 생각할 네. 수 있는데 저는 관점을 좀 바꿔서 관광지에는 새로운 액티비티한 체험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와이의 헬기 관광이 네. 하와이가 1년에 1,000만 명 오거든요. 네. 7%가 헬기 관광을 해요. 아. 근데 우리는 1,500만 명 관광 시장이잖아요. 네. 여기서 7%가 UAM을 탈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고 그래서 관광형으로 가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비 에비에이션이라는 미국의 항공사요. 그 기체 제조회사죠. 비행기 거기하고- 기체 예, 예. 제작사. 그 UAM 기체 예. 그리고 오버웨어라는 또 회사가 있는데 네. 여기하고 다 지금 저희들이 MOU를 체결해서 아시아의 거점으로 제주를 선택하고 제주에서 관광형 UAM이 제일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데 합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한화시스템 그리고 SK텔레콤 한국공항공사가 컨소를 구성해서 아. 저희와 같이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주도가 옛날에 군대가 없고 산업체가 없는 게 큰 약점인 것처럼 얘기됐는데 21세기에는 그게 큰 강점이 돼서 그렇죠. 군대가 오히려. 없기 때문에 이런 민간 예. 항공 산업을 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와, 맞습니다. 진짜 놀랍습니다. 이준호 대표님 이런 제주도의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감탄밖에 안 나오는데 지난번 저는. 제 방송에 나와서 네.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렸던 거랑 네. 여전히 같습니다. 뭐냐면 결국은 CEO의 의지, 리더의 마인드. 리더의 마인드가 네, 중요하다. 맞아요. 그 구성원이 의지를 갖고 있어도 CEO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면 네. 안 돌아가거든요. 네. 근데 반대의 경우도 CEO가 의지를 갖고 있어도 구성원이 안 움직여도 또 안 돌아가거든요. 근데 제주도는 제가 최근에 만나본 양쪽 모두 CEO도 그렇고 구성원 모두도 돌아가는 상황이다라는 것에 뭐 또 한 번 사실 놀라게 됩니다. 네. 예. 지사님이 COP 28 네. 아랍에미리트에 가셨다고 했는데 COP 29에서는 또 이준호 의장님과 두 분이 함께 현장에 가서 만나셨을 때 오늘의 기후하고도 연결해서 또 방송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네. 아제르바이잔에서죠? 아제르바이잔. 아제르바이잔 네. 11월에 가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현장 특파원으로 두 분께서 오늘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는 게 참 아쉬운데 오영훈 지사님께 제주도 도지사로서 앞으로의 포부 또 오늘의 기후 청취자분들을 위한 마지막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OBS 청취자 여러분, 제주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단순 관광지에서 지속 가능한 관광이 실현될 수 있는 또 지속 가능한 성장이 실현되는 또 에너지 대전환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새로운 도시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그런 저희도의 도전에 응원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관광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아직 다 준비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더 지속 가능한 관광이 되고 또 그리고 제주에 와서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또 새로운 열정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기후 위기 대응에서 대한민국의 선구자 제일 앞에서 전초기지로 활동하고 계신 우리 제주도의 오영훈 지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모시고 와주신 이 거물을 모시고 와주신 이준호 ESGG 퍼실리테이터님 두 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